2024년 12월 구글이 발표 하나를 합니다. 슈퍼컴퓨터로 10의 25승 걸리는 계산을 5분 만에 끝냈다고. 그리고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비밀번호가 위험해졌어요. 10의 25승년이요. 우주 나이보다 수백 조 배나 긴 시간이에요. 이걸 5분에 해버린 거예요. 이게 진짜 미친 부분인데요. 이 기술이 완성되면 지금 우리가 쓰는 암호 체계가 전부 뚫려요. 은행 비밀번호, 비트코인, 군사 기밀까지. 근데 더 무서운 건 이미 누군가가 여러분의 암호화된 데이터를 지금 이 순간 훔쳐서 저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양자 컴퓨터 나오면 그때 열어보려고요. 양자 컴퓨터가 뭔지 모르면 이 다음 이야기가 훨씬 무서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잠깐만 집중해주세요. 우리가 매일 쓰는 컴퓨터, 노트북이든 스마트폰이든 얘네는 전부 0 아니면 1로 생각해요. 전기가 흐르면 1, 안 흐르면 0. 이 두 가지 상태를 미친 듯이 빠르게 왔다 갔다 하면서 계산하는 거예요. 1946년에 나온 최초의 컴퓨터 ENIAC이 30톤짜리 괴물이었는데 걔가 할 수 있었던 게 초당 덧셈 5,000번이에요. 지금 여러분 주머니에 있는 스마트폰이 그거보다 수십억 배 빠른데 원리는 똑같아요. 0 아니면 1. 슈퍼컴퓨터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이 0과 1짜리 계산기를 수만 개 이어붙인 거예요. 빠르긴 한데 생각하는 방식 자체는 80년 전이랑 같아요. 근데 양자 컴퓨터는 아예 다른 방식으로 생각해요. 0과 1의 한계를 넘어선 완전히 새로운 계산 방법이에요. 1981년에 리처드 파인만이라는 천재 물리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자연을 시뮬레이션 하려면 양자역학적 컴퓨터가 필요하다. 그로부터 40년이 넘게 걸렸지만 지금 그게 현실이 되고 있는 거예요. 양자 컴퓨터의 정보 단위는 큐비트라는 건데요. 쉽게 말하면요. 동전을 하나 떠올려 보세요. 우리가 아는 컴퓨터는 동전이 앞면 아니면 뒷면 딱 하나만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양자 컴퓨터의 큐비트는요. 동전을 빙글빙글 돌려놓은 상태예요. 앞면, 뒷면 아직 몰라요. 앞면이기도 하고 뒷면이기도 한 상태. 이걸 중첩이라고 해요. 그리고 여기서 더 신기한 게 있어요. 얽힘이라는 건데 이전에 양자 얽힘 영상에서 다뤘죠. 두 개의 동전이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돼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쪽 동전을 탁 멈춰서 앞면이 나오면 반대쪽 동전도 그 순간 바로 결정돼요. 서울이랑 부산에 하나씩 놔둬도 동시에 결정돼요. 아인슈타인이 이걸 보고 유령 같은 원격 작용이라고 했을 정도예요. 양자 컴퓨터는 이 중첩과 얽힘을 동시에 이용해서 계산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미친 부분인데요. 이게 왜 강력하냐면요. 기존 컴퓨터가 미로를 푼다고 생각해 보세요. 갈림길이 나오면 왼쪽 먼저 가보고 막히면 돌아와서 오른쪽 가보고 하나하나 시도하는 거예요. 근데 양자 컴퓨터는 갈림길이 나오면 모든 경로로 동시에 출발시켜요. 한 번에 다 탐색하는 거예요. 숫자로 보면 이 차이가 얼마나 큰지 바로 느껴져요. 큐비트가 10개면 동시에 표현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1024개예요. 여기까진 뭐 그렇구나 싶죠. 20개가 되면 약 100만 개. 이것도 뭐 컴퓨터한테는 별거 아닌 것 같죠. 근데 큐비트가 300개가 되면요.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원자의 수보다 많은 경우의 수를 동시에 다룰 수 있어요. 10개에서 300개로 늘었을 뿐인데 우주 전체를 넘어서는 거예요. 큐비트 하나를 추가할 때마다 능력이 2배씩 뛰는 거거든요. 이게 양자 컴퓨터의 스케일이에요. 그래서 시험으로 비유하면 이래요. 슈퍼컴퓨터는 시험지 100장을 10명한테 나눠줘서 채점하는 거예요. 빠르긴 한데 결국 한 장씩 채점하는 건 같아요. 양자 컴퓨터는 아예 채점 방법 자체가 달라요. 차원이 다른 방식으로 답을 찾아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 꼭 알아야 할 게 있어요. 양자 컴퓨터가 모든 걸 다 빠르게 하는 건 아니에요. 카톡 보내고 유튜브 보는 건 지금 컴퓨터가 훨씬 나아요. 라면 냄비 하나 씻는데 식기 세척기 안 꺼내잖아요. 양자 컴퓨터도 마찬가지예요. 양자 컴퓨터가 압도적으로 잘하는 건 경우의 수가 폭발하는 특정한 문제들이에요. 물류 경로 최적화, 신약 개발을 위한 분자 시뮬레이션, 그리고 암호 해독 같은 것들이요. 암호 해독. 쉽게 말하면요. 지금 여러분의 인터넷 뱅킹을 지켜주는 그 자물쇠를 부수는 문제예요. 바로 이 부분이 문제예요. 자, 그럼 이 무시무시한 계산 능력으로 진짜 뭘 할 수 있는지 여러분이 제일 궁금한 그 이야기, 비밀번호랑 비트코인 이야기 해볼게요.
자, 이제 진짜 여러분이 궁금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양자 컴퓨터가 대단한 건 알겠는데, 그래서 내 비밀번호는 괜찮은 거냐고요? 결론부터 말하면 지금 이 순간은 괜찮아요. 근데 그 지금이라는 시간이 생각보다 얼마 안 남았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인터넷에서 뭔가를 할 때 은행 앱이든 카톡이든 다 암호로 보호가 되잖아요. 그 암호 체계를 RSA라고 하는데 이 자물쇠의 원리가 뭐냐면 소인수분해예요. 쉽게 말하면요. 두 숫자를 곱하는 건 쉽죠. 7 곱하기 13은 91. 바로 나오잖아요. 근데 반대로 하면 91은 뭐 곱하기 뭐. 이건 좀 생각해야 돼요. 자, 그럼 하나 해볼게요. 46만 3699. 이 숫자는 뭐 곱하기 뭐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렵죠? 답은 509 곱하기 911이에요. 겨우 6자리 숫자인데도 이렇게 오래 걸리잖아요. 근데 지금 인터넷에서 쓰는 자물쇠는요. 이것보다 수백 자리나 더 긴 숫자를 써요. RSA 2048이라고 무려 617자리 숫자예요. 이걸 지금 세상에서 가장 빠른 슈퍼컴퓨터로 풀면요. 수백만 년에서 수천만 년이 걸려요. 인류가 멸망하고도 한참 뒤에나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한 거예요. 아무도 못 푸니까요. 근데 1994년에 피터 쇼어라는 수학자가 알고리즘 하나를 발표해요. 양자 컴퓨터를 쓰면 이 소인수분해를 엄청나게 빠르게 풀 수 있다는 거예요. 슈퍼컴퓨터로 수백만 년 걸리는 계산을 양자 컴퓨터로는 단 며칠이면 끝낼 수 있어요. 근데 소름 돋는 게요. 이 이야기가 나온 게 1994년이에요. 30년 전이에요. 그때는 양자 컴퓨터가 존재하지도 않았으니까 그냥 이론이었거든요. 아무도 심각하게 안 받아들였어요. 근데 지금 구글이 105 큐비트 윌로우를 만들었고 100만 큐비트급 양자 컴퓨터가 나오면 RSA 2048을 며칠 만에 풀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요. 여러분, 집 자물쇠가 아직은 안전해요. 근데 그 자물쇠를 1초 만에 여는 열쇠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 열쇠가 완성되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어요. 원래 이 자물쇠를 부수려면 양자 컴퓨터 큐비트가 900만 개 필요했어요. 근데 2026년 3월, 불과 몇 달 전에 구글이 논문 하나를 냈는데 비트코인 핵심 암호를 깨는데 필요한 큐비트를 900만 개에서 50만 개로 줄였어요. 20배나 효율이 좋아진 거예요. 비트코인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양자 컴퓨터한테 취약한 비트코인이 약 700만 개예요. 비트코인 만든 사토시 나카모토가 갖고 있다는 100만 개도 포함돼서 돈으로 치면 4,400억 달러, 한화로 약 600조 원이에요. 이 어마어마한 돈이 양자 컴퓨터가 완성되면 한순간에 위험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더 무서운 건 이미 시작됐어요. 하베스트 나우, 디크립트 레이터, 지금 수확해서 나중에 해독한다. 뭔 소리냐면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가 암호화된 데이터를 훔쳐서 저장하고 있어요. 지금은 못 열어요. 근데 양자 컴퓨터가 나오면 그때 열어보는 거예요. 이거 음모론이 아니에요. 미국 국토안보부, 영국 국가사이버안보센터가 공식적으로 경고한 실제 하는 위협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오늘 보낸 이메일, 오늘 한 은행 거래, 오늘 카톡으로 보낸 사진, 이런 데이터가 지금 어딘가에 저장되고 있을 수 있어요. 5년 뒤, 10년 뒤에 양자 컴퓨터로 열어보려고요. 그래서 다들 큐데이를 이야기해요. 큐데이. 양자 컴퓨터가 진짜로 지금 암호 체계를 깨버리는 그날이요. 이게 언제 올 거냐? 전문가들 추정으로는 2034년까지 올 확률이 17%에서 최대 34%예요. 3명 중 1명은 8년 안에 온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 2044년까지로 넓히면 79%, 열에 8번 온다는 거예요. 이건 거의 확실하다는 거잖아요. 자, 여기까지 들으면 좀 무서워지죠. 근데 이건 그냥 기술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전 세계가 이 기술을 두고 전쟁을 하고 있거든요. 먼저 미국, 역시 압도적이에요. 구글이 2024년 12월에 공개한 윌로우 칩 105큐비트짜리인데 여기서 양자 오류 정정 임계값을 최초로 돌파했어요. 쉽게 말하면요. 큐비트를 늘릴수록 오류가 오히려 줄어드는 걸 처음으로 증명한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까지 양자 컴퓨터의 가장 큰 문제가 큐비트 늘리면 오류도 같이 늘어난다였거든요. 구글이 그 벽을 깬 거예요. 그리고 IBM. 이 회사는 아예 로드맵을 깔아놨어요.
2026년에 4158큐비트, 2029년에는 스탈링이라는 칩으로 200개의 논리적 큐비트에서 1억 개 게이트를 실행하겠다고 선언했어요. 아이온큐는 이온 트랩이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추격하고 있고요. 쉽게 말하면요, 양자 컴퓨터 하드웨어 분야는 지금 춘추전국 시대예요. 초전도, 이온 트랩, 광자, 어떤 방식이 이길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확실한 건 미국이 거의 모든 방식에서 앞서고 있다는 거예요. 중국도 만만치 않아요. 테너, 선웨이로 슈퍼컴퓨터 세계 1위를 여러 번 했던 나라잖아요. 양자 컴퓨터도 국가 차원에서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고 있어요. 미국이 양자 기술 수출을 제한하니까 오히려 독자 노선을 걸으면서 더 빠르게 밀어붙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술 순위를 보면 미국이 압도적 1위, 중국이 그 뒤를 바짝 추격하고 있고, 그 다음에 유럽이랑 일본이 있고, 한국은 솔직히 5위에서 10위 사이예요. 근데 잠깐 의외의 이야기가 있어요. 2024년 11월 연세대 송도 캠퍼스에 IBM 양자 컴퓨터가 들어왔어요. 127큐비트짜리. 한국이 미국, 캐나다, 독일, 일본에 이어서 세계에서 5번째로 이 시스템을 설치한 나라가 됐어요. 그리스에서는 국산 20큐비트 초전도 프로세서를 만들었고 2026년까지 50큐비트로 확대할 계획이에요. 정부도 올해 양자 분야에 2,500억 원 이상을 쏟아붓고 있어요. 작년보다 51%나 늘린 거예요. 2035년까지는 총 3조 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도 세웠고요. 양자 분야 전문 인력 2,500명을 새로 키우겠다는 계획도 함께 나왔어요. 근데 이게 진짜 미친 부분인데요. SDT라는 한국 회사가 있어요. 양자 컴퓨터를 돌리려면 영하 273도까지 식혀주는 극저온 냉각기가 필요한데 이 시장을 유럽 회사 2곳이 완전히 독점하고 있었거든요. SDT가 아시아 최초로 이 냉각기를 국산화했어요. 10밀리켈빈, 거의 절대 영도까지 내리는 장비를 만든 거예요. 지금 유럽 수출 협상도 진행 중이에요. 양자 컴퓨터 본체는 아직 격차가 있지만 그 본체를 식혀주는 에어컨에서는 유럽 독점을 깨버린 거예요. 양자 컴퓨터라는 창은 아직 만드는 중이지만 그 창을 작동시키는 핵심 부품에서는 한국이 한 자리를 꿰찬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냐? 사실 방패도 이미 만들어지고 있어요. 아직 끝이 아니에요.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여기까지 들으면 좀 암담하잖아요. 암호가 뚫리고 비트코인이 위험하고 나라끼리 전쟁하고. 근데요, 자물쇠가 뚫릴 수 있다. 그럼 새 자물쇠를 만들면 돼요. 그리고 이미 만들고 있어요. 양자 내성 암호라는 건데요. 쉽게 말하면요, 양자 컴퓨터도 못 여는 새 자물쇠예요. 지금 우리가 쓰는 인터넷 자물쇠는 소인수분해가 어렵다는 걸 이용하잖아요. 양자 컴퓨터가 이걸 풀 수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건데 양자 내성 암호는 아예 다른 수학 문제를 가져온 거예요. 격자 기반이라고 하는 건데 양자 컴퓨터가 아무리 빨라도 이건 효율적으로 풀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건 계획이 아니라 이미 현실이에요. 2024년 8월에 미국 니스트가 양자 내성 암호 표준 3종을 공식 발표했거든요. 전 세계가 이 표준에 맞춰서 지금 당장 암호 체계를 바꾸기 시작한 거예요. 블록체인 쪽에서는 알고랜드라는 프로젝트가 이미 새 표준 암호를 실제 네트워크에 적용했고요. 구글 논문에서도 이걸 실제 PQC 배포 사례로 인용하고 있어요. 로드맵도 이미 나와 있어요. 니스트는 2035년까지 양자 컴퓨터에 취약한 기존 암호를 전부 제거하는 게 목표예요. 유럽은 18개국이 뭉쳐서 2030년까지 고위험 시스템부터 새 암호로 바꾸겠다고 선언했고요. 구글은 더 빨라요. 2029년까지 전환하라고 촉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문가들 평가가 어떠냐면요. 방패가 창보다 우세하다고 해요. 양자 컴퓨터가 암호를 깨는 능력보다 새 자물쇠를 만드는 기술이 더 앞서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당장 패닉할 상황은 아닌 거죠. 근데요, 양자 컴퓨터의 진짜 가치는 사실 암호 해독이 아니에요. 암호를 깨는 건 이 기술이 할 수 있는 수많은 일 중 하나일 뿐이거든요. 파인만이라고 아시죠? 노벨 물리학상 받은 천재 물리학자. 이 사람이 1981년에 이런 말을 했어요. 자연을 시뮬레이션 하려면 양자역학적 컴퓨터가 필요하다고. 원자 하나하나가 양자역학으로 움직이는데 그걸 기존 컴퓨터로 흉내내는 건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게 현실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양자 컴퓨터가 진짜 힘을 발휘하는 건 따로 있어요. 신약 개발 분야에서 이미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큐에드라는 플랫폼이 양자 컴퓨터로 10의 30승 규모의 화학 공간을 탐색해요. 10의 30승이면 상상이 안 되는 숫자잖아요. 우주의 원자수를 넘는 규모의 후보 물질 중에서 약이 될 수 있는 걸 찾아내는 건데, 기존 AI로 40시간 걸리던 걸 30분 만에 끝내버려요. 지금까지 시도조차 못했던 범위를 탐색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암치료제, 희귀병 약물, 이런 것들의 개발 속도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거죠.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만든 게 1903년이에요. 12초 날았어요. 그때 사람들은 저게 뭔 쓸모가 있나 했겠죠. 근데 지금은 비행기 없는 세상을 상상할 수 있어요. 지금 양자 컴퓨터가 딱 그 시점이에요. 아직은 거대한 냉각기 안에서 겨우 돌아가는 수준이지만 신약 개발, 물류 최적화, AI 가속, 새로운 소재 발견까지 가능성은 이미 보이고 있어요. 물론 집에서 양자 컴퓨터 돌리는 건 전문가들도 최소 50년에서 100년은 걸린다고 해요. 현실적으로는 클라우드로 접속해서 쓰는 형태가 될 거예요. IBM이랑 구글이 이미 양자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거든요. 2035년이면 양자 컴퓨팅 시장이 1조 달러 규모가 될 거라는 전망도 나와요. 세상이 바뀌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정리하면요. 양자 컴퓨터는 이미 현실이에요. 구글 윌로우가 슈퍼컴퓨터로 10의 25승 걸리는 계산을 5분에 해버렸고, 지금 우리가 쓰는 암호 체계를 위협하고 있어요. 근데 방패도 만들어지고 있어요. 새 자물쇠는 이미 나왔고 전 세계가 갈아 끼우는 중이에요. 그리고 이 기술은 암호 해독을 넘어서 신약 개발부터 AI까지 우리가 사는 세상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예요. 이 전쟁에서 한국이 어디에 서느냐, 그건 바로 지금 결정되고 있는 거예요. 이번 영상은 사실 시리즈의 마지막 퍼즐이었어요. 양자역학이 뭔지부터 시작해서 양자 얽힘이 뭔지, 양자 텔레포테이션이 어떻게 가능한지까지 하나씩 쌓아왔는데, 그 양자역학이 결국 여기까지 온 거예요. 양자 컴퓨터라는 현실로요. 동전이 빙글빙글 도는 그 이상한 세계가 이제 우리 비밀번호를 위협하고 새로운 약을 만들어내는 기술이 된 거예요. 이전 영상들 아직 안 보신 분들은 양자역학 기초부터 쭉 이어서 보시면 흐름이 딱 이어져요. 훨씬 재밌을 거예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봐요.